안녕하세요, 체이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4척의 잠수함 중에 한 대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를 원한다고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잠수함 사업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경우 대규모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운영할 해군에서 최고 사령관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방산업체들보다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으로 이루어진 원팀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해군 최고 사령관이 연말까지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만 예정된 전력 강화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사업을 재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쟁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에도 러시아가 해양에서 위협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보유한 넓은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잠수함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는 미국과는 협력이 없을 것이라 단정지으면서 유럽과 한국 업체들이 주요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캐나다 연안을 방어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러한 협력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공급하는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비싼 핵 잠수함을 캐나다가 도입해 운용하기에는 어려우며 미국과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운용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MRO 인프라와 조선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려고 하는 캐나다의 정책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재래식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5개 입찰 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 올해 안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캐나다 해군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요청한 주요한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잠수함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캐나다 정부가 약속한 현대화 수리도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4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해군은 최소 2척 이상이 실전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2척은 정비, 1척은 훈련용으로 운영되면서 1척만 바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잠수함은 현재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영국에서도 부품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확보한 예비 부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 해군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콜린스급 잠수함은 현대화 개수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 공급하는 핵 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보다 수명이 더 빨리 소모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캐나다가 보유한 바다는 세계의 대양으로 넓으며 캐나다 육지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소 12척의 신형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척을 도입한다고 해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잠수함은 최대 6척으로 2척을 한 세트로 운영할 경우 1척은 정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6척으로 넓은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까지 방어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개의 바다를 지키는데도 많은 잠수함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삼면이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린란드와 접한 지역은 수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있어 러시아가 북극해를 통해 숨어들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이 이 때문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의 대양 외에도 캐나다 북쪽의 보포트해, 동쪽의 베핀만, 동쪽 레브라도해 등 수많은 해협으로 이루어져 있어 잠수함이 운영되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 해군이 캐나다 영해를 순찰하는 데 잠수함 전력을 제공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 폭탄 공격으로 군사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 전력뿐 아니라 해군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하지만 그동안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캐나다 해군이 이러한 경고음을 내면서 잠수함과 관련해 최종 사업자를 빠르게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도 촉박한 일정이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최종 대상 국가를 잘 선정하게 되면 빠르게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한국이 유리한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사업에 5개 사업자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 국가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혀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 국가는 스페인과 스웨덴으로 캐나다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의 성능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양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과 현지 방산업체들을 사업에 참가시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8년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해군의 요청으로 인해 결정이 2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5개 국가에서 제출한 정보 요청서를 빠르게 평가해 선택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유럽 업체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원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유럽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원팀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026년부터 잠수함 건조에 나설 계획이며 2032년 초도함을 캐나다 해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1년에 한 짝씩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면서 현대중공업도 동시에 양산할 경우 10년 내 12척을 모두 공급하게 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캐나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DCNS사가 독일은 티센그룹사가 독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지만 대한민국은 2곳의 대형 조선소에서 양산하게 될 경우 연간 2척이 공급될 수 있다면서 건조 속도가 유럽에 비해서 2~3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잠수함의 건조와 수출, 여기에 대형 잠수함까지 새로 개발해 한국군에 공급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신형함을 먼저 건조하면 이러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원팀을 구성한 현대중공업이 연이어 건조에 나설 것이라면서 캐나다 산업체에서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받을 경우 후기형은 현지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조선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해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알려져 유럽보다 한국 업체와 손잡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기술 이전에서 어렵고 캐나다가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도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약점으로는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잠수함을 판매한 경험이 짧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군을 위해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캐나다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으로 잠수함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유럽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국 내에서 잠수함을 건조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한민국의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업체들이 해외 주문이 몰려들면서 캐나다가 요구한 시간 내에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잠수함 도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용 잠수함과 교육 인프라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잠수함 인력을 교육시켜야만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자마자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국제 잠수함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의 잠수함 승무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캐나다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에 209급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계획이며 필리핀에도 이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잠수함 운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지역에 조선소를 함께 갖춘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MRO를 자체로 진행할 계획으로 이러한 모든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언론들도 최근 보도에서는 유럽의 조선업체들보다 대한민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한국의 대표단을 적극 파견하면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역량이 부족한 유럽의 조선업체들보다는 두 곳이 한 팀을 이루어 빠르게 공급할 수 있으면서 교육과 정비 인프라까지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분석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캐나다 언론들도 한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 인사들이 주로 잠수함 사업을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잠수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가 도입을 약속한다면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을 제공하고 모든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될 것이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조선업체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공급 날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 확정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이 자주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도 K9 자주포 도입에 유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이 필리핀 경비정을 들이받으면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자주포를 해안포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K9 자주포 도입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유한 구룡 다연장 18문과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12문의 천령 자주포를 운영하는 것이 포병 전력의 전부로 알려지고 있어 추가적인 전력 증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함포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한 고성능 해안포로 K9 자주포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에도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중국 해군의 상륙전에 대비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테러 단체를 제압해야만 하기 때문에 장거리 정밀 포격이 가능한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20만의 대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현재까지도 반군과 전투로 인해 실전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말러이를 점령한 테러 단체를 소탕하는데 수개월 동안 정예 병력을 투입해 제압했으며 이후에 주요한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해 치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F-10 경전투기가 추락한 것도 반군 소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야간에 출격해 험한 산악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내전 수준의 반군 소탄 작전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오지에는 아직까지 반정부군이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포병 전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기갑 장비보다는 병력 위주의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어 로켓포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반군을 상대로 소탄 작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이 제대로 된 기갑 장비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이 반군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도발로 인해 육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주력 기갑 장비는 사브라 경전차로 이스라엘을 통해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18대를 운영하지만 최대 140여 대 이상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갑 전력을 경전차로 배치한 이유는 반군을 소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중국의 상륙을 해상에서 저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전차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병 전력도 경전차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차륜형 자주포를 소량 도입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트모스 2000 차륜형 자주포 12문을 도입해 1개 포병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주요 섬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빠른 기동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 전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군 소탕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어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이 운영하는 함포 사격으로 인해서 약한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가 위치하고 있는 큰 섬인 루손이나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 섬, 미도로 섬에서는 방어력을 제대로 갖춘 궤도형 자주포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라위 전투가 있었던 민다나오 섬은 반군들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할 계획이며 중국 해군이 활동하는 섬 지역에서는 궤도형 자주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찌영사 군도에 K9 자주포를 배치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필리핀도 남중국해와 접한 팔라완 섬에 포병 전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는 20문의 자주포를 하노이 북쪽 국경지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입 물량이 늘어나면 섬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포로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도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해양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 섬에 지대한 미사일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병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자주포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델만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12문의 전력만 확보한 차륜형 자주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최근에 완편시킨 것으로 알려져 반군과 전쟁이 빈번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면서 후속 사업으로 늦어졌던 궤도형 자주포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입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주요 섬으로 접근해 함포로 사격할 경우 방어력이 높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집트 해군이 해안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처럼 필리핀 육군도 주요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입에 나서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와 접한 지역뿐 아니라 대만에서 130km 밖에 안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섬 지역에 미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어 포병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해군을 주요 길목에서 견제하려면 해안포 전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포병 전력을 강화할 경우에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전력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동남아에서 K9 자주포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도 해군과 협력해 주요 섬 지역을 방어하는 해안포로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상륙함으로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해안포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적에게 쉽게 노출될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자주포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동 배치할 수 있으며 항법 장치를 가지고 있어 이동 속도가 낮은 해군 함정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발달하면서 해안포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 또한 50km 이상으로 길어지고 무인기를 활용해서 해상 표적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어 자주포에 사격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40발을 빠르게 발사할 경우에 소수의 자주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해안으로 접근하는 상륙 병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섬이 많은 국가에서도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함포탄 파편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어 궤도형의 포탑 방식으로 방어력을 갖춘 K9 자주포 전력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유도 로켓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멀어질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천무와 K9 자주포를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급격하게 늘어난 국방비를 해군과 공군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이 수도에 위치한 루손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해안포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차후에 전력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포병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어력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20문의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낡은 자주포와 포병 전력을 교체할 경우에 수백 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주포 도입보다 이를 운영하는 인프라 구축과 부품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포탄을 비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양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전망입니다. 필리핀도 그동안 저렴한 기갑 장비를 운영했지만 점차 중전투 장비를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궤도형 자주포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이후에 K9 자주포까지 도입해 포병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이동 배치할 경우에 무인 정찰기와 통합한다면 중국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탄을 활용한 해상 억지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이 K9 자주포를 두 번째로 도입할 유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차륜형 자주포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방어력과 강도 높은 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주포로 K9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베트남으로 인해서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